자, 지수를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지수가 어떻게 해서든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이 박스권을 탈피 혹은 뭐 반등, 돌파, 뭐 지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 박스에서 일단은 지금 요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박스 돌파만큼 나오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었죠. 박스 상단, 지금 이 박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박스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잘 보시면 다시 제가 손으로 그을게요. 손으로 이렇게 이러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박스 지지가 보여지죠. 이러한 강한 매물대를 가진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에 첫 번째 눌림이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첫 번째 자리, 이런 첫 번째 자리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조건 NFT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이 이 조정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강하게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잡아야 하는 구간은 이 박스권의 하단부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가 사실 요날, 이 첫날은 저희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제 다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요런 움직임, 요런 움직임에서 종가 베팅 들어가서 오늘 제가 뭐 13% 이거 다 먹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뭐 꽤 많이 챙겼죠.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예요. NHN 벅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박스를 돌파를 나오고 이후에 뭐 첫 번째 무조건 정확하게 이 박스 상단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은 지수가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박스권 첫 번째 눌림,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드렸었던 거고, 오늘은 종가 베팅을 사실 뭐 안 드렸죠. 오늘 뭐 드릴 만한 종목이 안 보이더라고. 결국은 또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보자면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차 음봉으로 이렇게 다시 감싸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는 하락으로서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 시간 외에 상승하는 테마들 중에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게 수소 관련 종목이에요. 수소차.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섹터,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테마, 뭐 그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 움직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뜬금없는 또 수소차로 좀 어느 정도 시간 외에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평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평화산업. 자, 평화산업이 지금 이런 하락 중에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갔다라고 하면 내일 어느 정도 갭은 뜨겠죠. 그죠? 근데 내일 갭 뜨고 대부분 다 빠질 겁니다. 내일 갭 뜨고 대부분 다 빠질 것 같아요. 뭐 가는 종목이 있다라면 이제 거기서 잡아서 가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매매 추구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죠. 이런 자리들.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매에 좀 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강하게 봤었던 게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리고 비덴트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어요. 거의 지금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졌거든요. 지금 9천억 정도 터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 그래야 이런 종목에서 해야 뭐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셔야 돼요. 그래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 거래 대금이 살짝 뭐 이거는 많이 터진 움직임인데 살짝 들어왔다가 안 붙어주면, 개미들이 안 붙어주면 그냥 밑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종목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물리더라도 당일날 주도주에서 물려라. 하루에 주도주가 보통 한 지금 최근에 10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정도는 주도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뭐 한 두세 종목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전에 주도주는 대략 하루에 한 세 종목,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까지도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은 상한가가 시인투스 성진 요거 한 종목밖에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도 거래 대금이 아침부터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분봉 보시면 아침부터 터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졌죠. 사실 이런 종목 우리가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종목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매를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했어야 됐냐?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도 오늘 괜찮았고요.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아니면 우리가 잡았었던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뭐 괜찮게 터졌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괜찮게 터졌고, 비덴트, 뭐 다날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오늘도 뭐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장중 단타를 요즘에는 최대한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또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개인 매매할 것 같으면 사실 뭐 이 종목 저 종목 좀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 뭐 종목을 많이 막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단타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단타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스윙으로 가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장중 단타는 하지 마시고 직장인 분들은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진짜 그냥 중장기, 뭐 중장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장기 정도, 중기 정도, 이런 종목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어쨌든 제가 종목을 드리는 취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단기 스윙의 성향으로 제가 드리고 나서 뭐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5거래일 안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한데,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이 안 돼가지고 뭐 장중에 계속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당연하게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 요게 일단은 가장 크고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밖에 안 보이거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안 보이고 올라가는 종목밖에 안 보이잖아요. 본인이 매수하면 거의 오를 거라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중장기를 하자니 시간 투자도 하기 싫고, 근데 또 중장기를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진짜 고통, 뭐 파도, 고통, 이런 거를 다 견디고 나중에 시세를 먹는 게 중장기예요. 근데 또 웬만한 분들은 중장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대부분 이래요. 일단 내가 사는 종목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대부분 안 하세요. 본인들이 매수한 시점 이후부터 하루에 1%씩 2%씩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중장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전혀 시장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을 시장에 맞춰야지. 본인을 시장에 맞추셔야 돼요. 뭐 사실 뭐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뭐 직장이 있으시고 이러겠지만 돈 벌려면 그만큼 각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뭐 어느 정도 좀 살을 깎는 노력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 내가 좀 바쁘니까 좀 안 봐야지 뭐 정말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다들 본인한테 주식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요.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 나한테 주식시장을 못 맞추면 주식시장에 본인을 맞춰야 되는데 단타 안 돼. 그럼 안 하시고 중장기 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0% 30% 고통 견디고 결국에 나중에는 시세를 먹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겪어서 무서워하시죠. 중장기 같은 거 들어가기. 결국에는 이렇게 겪어보고 중장기를 못 먹어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요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나를 여러분들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했었을 때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추천을 안 받아 보셨었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뭐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제가 한 이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 코로나라는 걸 사실 몰랐으니까 한 이때쯤 네, 이때쯤만 해도 이때가 코로나 오기 전이죠. 네, 이때쯤 제가 중장기로 이 다나를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뭐 리딩하고 또 이런 것도 좀 오래 주변 사람들한테 오래 했었으니까 다날 같은 경우를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추천 받으시고 이거 다날 수익 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코로나도 그냥 견뎠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마이너스 30% 40% 되는데 이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 다 겪고 나서 뭐 물론 지금까지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다 먹지는 못했지만 이런 코로나 겪고 나서 여기까지 수익 보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장기를 하시려면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매집의 유무 세력들이 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집을 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주식을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상승을 시키잖아요. 1차 한번 주고 2차 한번 주고 마지막 3차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저 상승을 시키니까 여러분들 이 파동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한 파동 한 파동 정도만 먹으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보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보셔라.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수도 없이 많고 얼마나 있으면 주식시장에 맞춰질까요?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이상을 살아가려면 100세 시대 이상 그리고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적어도 다들 40대 뭐 30대부터 계실 거고 40대 50대 뭐 많게는 60대 70대 분들까지도 계실 텐데 그래도 아직 한 3, 40년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3, 40년 남은 그 3, 40년 중에 1, 2년 정도는 저는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견딜 생각을 좀 하셔야 주식시장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 해드리려고 했더라? 자, 오늘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결국에는 이 상장하는 날, 요날 공모가 돌파해주고 지금 꼬리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근데 거의 다 해결을 해주려는 모습을 봤죠. 그죠? 이렇게 이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느 정도로 움직여질지. 그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요것도 이제 다날 싸이월드 관련주인데, 그거는 일단 오늘 결국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한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를 했다. 이런 강한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수를 봤을 때 1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듯해 보였지만 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거든요. 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 지수를 뚫고 가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 잡아야겠죠. 근데 시장에 3천여 개, 뭐 다른 뭐 이런 저런 뭐 우선주라든지 뭐 스펙 이런 거 빼면은 대략 한 2천 뭐 초중반 정도 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을 뭘 드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요거를 다시 한번 종가를 드려볼까 싶었어요. 근데 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뭘 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방금 지수 본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구간 돌파를 해줬죠. 자, 이 박스 구간을 오늘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 박스 상단까지 다시 빠질 수 있죠. 좀 전에 지수 봤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 종목 한 번씩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매일 하고 있지는 않고, 뭐 일주일에 어차피 저희가 방송 한 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일단 좀 볼까요? 지금 뭐 질환지기료 시큐리티, 요거 보유 중인데, 요거는 뭐 거의 매수가 부근이라서, 그죠? 질환지기 시큐리티는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뭐 딱히 움직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보유할 만한 영역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종목,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락 추세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크게 뭐 받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서 이런 매집봉들의 움직임을 보고 한번 드린 거라서,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었죠. 지렌지기 시큐리티는 한 달 정도 시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권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물론 손절가 이탈한다면 손절은 해야 되겠죠. 지렌지기 시큐리티 놓고, 자, 다보링크 요거는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다보링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내일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반등이. 이렇게. 양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거 좀 이러고 있고, 뭐, 나머지 코인테크는, 좀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도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매물들을 해결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러한 큰 물량을 한번 해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죠? 보면은 이제 2019년도부터 19년 20, 21 대략 한 3년 정도의 매물을 이제 돌파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쉬었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요거는 한 번쯤 더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러한 이평선들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코인테크가
3년 정도 이러한 좀 매집의 이러한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만큼 먹으려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까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시세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매집 구간 대비 상승의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매집 구간 대비 상승의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집 구간 대비. 여기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시죠? 이제 전국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줬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주체라면 3년 이상을 매집을 했는데 따랑 요거 먹고 끝낼 거 아니겠죠? 뭐 물론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집 대비 상승의 파동, 아시겠죠? 네. 남해가 어제 좀 반등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또 살짝 빠지는 모습이네요. 그럼 여기까지도 또 빠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또 꾸준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외봉에서 이렇게 빵 하고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죽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요 부분에서 추가 매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시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이 구간이랑은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하네. 네, 뭐 어쨌든 저는 움직임 괜찮다고 보십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간도 결국 이 매물대를 뚫고 나서부터 시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이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뒤쪽은 이 구간은 안 보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은 안 보는 거예요. 이 앞쪽 구간만 볼 건데, 이 구간, 네, 이 구간만 볼 건데, 자, 이런 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제가 거래량을 본다 그랬죠.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물량을 반드시 잡아주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여기 물량 잡아줄 때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쉬어주다가 굉장히 저점 부근이죠, 그죠?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역대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은 뭐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다시 이쪽 오른쪽 구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쭉 오래 쉬어주고 나오는데 거래량 한번 잡아주고 다시 쭉 빠지면서 이거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쉬어줬다가 무조건 이거는 한 번 더 쏠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에디슨 EV, 이게 최근에 세미시스코가 사명 변경하면서 움직여졌죠. 이게 결국 이제 제가 뭐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알아야 내가 또 버틸 수도 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비중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비중 분산을 해서 중장기로 넣어놓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가 좀 찌그러져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네,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들도 보면 이런 고점 영역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지죠, 이 앞전 거래량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얘한테 본전을 주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이 부분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전고의 물량을 주면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냐 안 터뜨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트가 많이 너무 급등해서 이게 차트가 찌그러져서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차트를 제가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움직임이랑 똑같은 게 여러분들 이 움직임이랑 똑같은 게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우산업 이거도 결국 매집의 일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대시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세가 파동 시세의 파동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움직임에서 봤을 때 어때요? 결국 얘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해 역대급 거래량 터뜨리면서 동반을 해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앞에 얘네 물량까지 다 소화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애들이 결국에는 쉬었다가 다시 물량 매집하고 더 크게 올린다. 에디슨 EV, 세미시스코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잘 이유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은 조금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최근에 이 NFT 관련해서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때요? 앞전에 이렇게 얘네의 매물을 소화시켜 주면서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죠. 그죠? 요런 것들이 밑으로 빠질 때 주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래량 터뜨렸다는 게 정말 돈이 많이 오가고 너랑 나랑 쟤랑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에 물량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거라고.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아도 여기에 물려있던 거, 그죠? 여기서 손절 못 치면 본전 부근 오면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파는 애들의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 먹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터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파는 애들의 물량을 여기서 왜 받아주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세력들이 자기네 돈 써서 이 앞에 물린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거는 이 가격보다 더 크게 올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이 밑으로 쉬어줄 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겁나는 거 알아요. 네. 겁나겠지만은 이러한 과거의 토대, 이러한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 물량을 받아주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꾸준하게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카스. 자, 카스 이재명 관련주죠. 자, 일봉상 제가 20년 매물을 뚫어줄 때 이거 제가 이 구간에서 시세 시작할 때 잡아가지고 뭐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중간에 털고 나왔는데 결국 이거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좀 일봉이니까 너무 크니까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 결국 이 구간이 다 매집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 여기서 어때요? 이 앞에 이 매집 구간의 물량을 다시 한번 다 소화를 해주는 구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요런 구간들, 그죠? 그동안에 얘네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저런 거래량이 있어요? 없죠? 뭐 가끔씩 이렇게 강하게 그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지만 없죠?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자, 이 구간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이 구간은 안 볼게요. 다시 자, 이쪽 오른쪽 구간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자, 이쪽 구간만 봅니다. 이쪽만. 자, 이쪽만 봤을 때 그럼 요렇게 봤을 때 그죠? 이 구간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쪽 뒤쪽 상황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 앞전에 매물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졌겠죠. 그죠? 같은 가격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같은 가격 라인의 물량을 다 잡아준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빠질 때 이런 것도 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투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거래량이 확실하게 파악이 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잡아가면 제가 승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90%라고 그랬죠. 그죠? 요런 것들만 우리가 잘 파악하더라도, 네? 뭐 대시세는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의 수익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니까. 대신 제가 중장기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결국 이것도 카스도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 터졌죠. 그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에요? 이 앞에 매집 물량을 다 잡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거라고요. 터지고 어때요? 밑으로 좀 빠져줄 때, 이럴 때 쉬어줄 때 이렇게 잡아가는 거라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거 이거랑 똑같은 움직임이 한글과 컴퓨터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어때요? 요것도 월봉으로 볼게요. 자, 결국에는 요거도 일단 뭐 역대급 거래량이 아니긴 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조금 덜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이겠죠. 결국 이런 거래량이란다. 이런 매집의 움직임을 일단은 지금 뚫어주려는 모습인데 얘네 이런 물량 다 받아 먹으려면 거래량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다. 터지려면 뭐 좀 더 쉬었다가 다시 올려줄 때, 이럴 때 역대급 거래량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빵빵 터질 때 보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린 토대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세요. 차트 이것저것 돌려보면서. 예, 수지님.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움직임이랑 단기적으로 보는 움직임이랑 똑같아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뭐 대략 한 15분 봉 정도로 본다 라고 하면 뭐 일단 15분 봉 이렇게 봤을 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라서 이거는 자, 어쨌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이 구간 분봉이죠. 그죠? 분봉, 아니 조금 더 크게 볼까? 60분? 여러분들 이거 어지럽죠? 이 격자 무늬를 좀 안 보이게 해야겠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보이죠? 자, 이거도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60분 봉인데 결국에는 주가가 어때요?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는 걸 지금 어쨌든 간에 구간에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구간을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거래량이 다시 터지죠. 뭐 이만한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죠? 이런 거래량을 받아주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바로 상승이 나오는지 사실 뭐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이거는 세력 마음이에요. 이렇게 받아주고 개미들이 좀 털렸네 싶을 때는 그냥 올리는 거고, 개미들이 안 털렸다 라고 싶을 때는 얘네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개미 털기 쭉 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 자, 대한전선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뭐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얘네를 잡아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움직임도, 이 매집의 움직임도 최근에 시장에서의 테마 흐름과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가장 크게 이게 중요하고, 지수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뭐 사실 뭐 지수는 뭐 갈 종목은 사실 뭐 가기는 하는 건데,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지수 사실 크게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이거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일 수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이거는 이 앞전의 매집 물량에 대한 시세의 분출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분출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앞에 물량을 또 다시 잡아준 거기 때문에 뭐 얘는 또 한 번 더 오래 쉬다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대부분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뭐 물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쉬었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요런 종목들 자 보이시죠? 상승이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온 이후에 뭐 요거는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이 시세를 뛰어넘는 시세가 나오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 쭉 쉬었다가 다시 매집 구간을 거치고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려와서 매집 구간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다 똑같아요. 이게 상승이 나오고 바로 빠지고 다시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의 매집을 거치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올 겁니다. 다날도 그렇네. 그죠? 다날도 결국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 터졌던 이유가 어때요? 이 앞에 얘네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상장 이후로 전체적으로 얘네가 2004년에 상장했네요. 상장 이후에 거래량 얘네가 가장 세잖아요. 거래량 가장 센데 세네 하고 보니까 이 앞에 물량 다 잡아준 거죠. 그죠? 그러면 역대급 거래량 터트리면서 앞에 물량 잡아주는 종목 나오면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니까. 사실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그건 세력들 마음이니까 올리고 싶은 세력들 마음인데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확률은 엄청 크다라는 거지. 네오위즈 홀딩스. 자, 네오위즈 홀딩스가 좀 뭐 역대급 거래량이 뭐 요 부분 요런 부분도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잡아주는 거래량이 이제 자 지금까지는 자 어쨌든 간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지금까지 이 구간까지 다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네가 빠지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조금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얘를 잡아주는 움직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추후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얘를 잡아주는 주가의 상승과 거래량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어때요? 얘는 이거보다 더 크게 띄울 의지가 있으니까 얘한테까지 본전을 주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겠죠. 그죠? 그 이후에 강한 눌림이 나오겠죠. 눌림이 나오고 다시 매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왜 안 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잡아주는 물량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크게 상승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었던 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 직후에는 어때요? 매집 기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매집 구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구간은 여기서 매집 구간이 그래도 대략 한 2년 정도 매집 구간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건 이렇게 한번 짧게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짧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앞에 이런 전고점까지의 물량을 확인을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앞에까지 해결을 해줬어. 어쨌든 간에. 그죠? 해결을 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대략 한 5년 가량의 시간 동안
가장 높은 주가를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장 고점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 그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가격을 누르는 거라고,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후에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는 알고 있어요. 생각 머리로는. 근데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지. 이러한 긴 시간을 거쳐야 되니까. 그죠? 거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거든요. 쭉쭉 눌러주면서 이 부분에서, 예, 여기서부터 가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에서 가장 높은 고점이 어디냐? 이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 여기가 제일 높잖아, 지금. 그죠? 2012년, 14년 거의 한 7년, 6년, 7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그죠? 이 구간이 가장 높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 이상으로 돌파를 하려면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격을 뛰어넘어야 그 위로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봐놨다가 이러한 종가, 고가를 돌파하는 날에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날 돌파 시도하죠. 그죠? 이런 날에서부터 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단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매매를 주로 하잖아요. 진짜 중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면. 그죠? 여기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가, 최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그죠? 이런 날에 매매를 하던가,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중장기적으로의 시간을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고점에서 매매를 하셔야죠. 이런 구간에서. 다만 비교적 저점보다는 고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손절은 칼같이 잡고 해야 되죠. 이런 데서 물린다,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물린다 이러면 밑으로 줄줄줄 빠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 베팅의 기준. 자, 종가 베팅의 기준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려놨었어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채널 올려놨었는데, 유튜브에도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 뭐 단타, 어떤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이제 유튜브로 찍어 놨으니까 그걸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시스웍을 종가 매수하려고 안 했는데요, 용용님. 시스웍 제가 이런 종목 매매하던가요, 여러분들? 응? 이런 장기간의 하락 추세에 밑에 처박혀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매매하나요? 저 오늘 이거 종가 베팅으로 드리려고 안 했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로 임하려면 정말 단타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고, 중장기로 내가 주식을 접근하겠다 하시면 정말 그 마이너스 20% 30%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예, 중장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2, 30% 사실 물려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세력들이 이 주가를 보낼 거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 30%몇 달간 마이너스 2, 30% 물려 있다가도 한 방에 장대 양봉, 하루 만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그 공부와 세력에 대한 이해와 거래량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뭐 단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힘들 수도 있어요. 단기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려면. 근데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좀 접근하다 보면 밑으로 빠지면 여러분들이 땡큐하고 주워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이것도 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구간에서 물렸어. 그죠? 몇 달간 고생하잖아요. 그죠? 몇 달간 고생하다가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거 하나로 그냥 세력들이 본전 혹은 수익권을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구간들 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내가 쇠가 빠지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루 만에 상한가로 이렇게 여러분들 본전 혹은 수익권까지 주는 게 세력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나 매집의 흔적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좀 나는 좀 접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본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지트? 위지트는 그냥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인 관련해가지고 오늘 비덴트가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비덴트가 얘네가 이제 상한가 갈 듯 말 듯 28%까지 갔다가 얘네가 상한가에 박혔으면 제가 위지트를 드렸을 거예요. 위지트를 추천했을 텐데 일단 대장주인 비덴트 얘가 상한가 못 갔는데 대장주도 아닌 2등, 3등주인 위지트를 종가 베팅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비덴트 시간 외에 1.6% 빠졌죠. 그러면 위지트도 빠졌을 거란 말이야. 위지트 안 빠졌네. 네, 어쨌든 간에 테마라든지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1등주의 움직임을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한다던가 아니면 1등주만 매매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위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도 많이 달린 상태라서 이게 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주고 적당한 가격 라인을 유지해줬으면 제가 종가 베팅 들어갔을 텐데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드렸습니다. 루모스님 종목 상담은 저희는 이제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계속 물어보시면은 다른 분들도 다 물어보셔서 결국은 종목 상담 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Y도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루모스님이 DY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거래량이 거의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소화도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눌림 줄 때 차라리 모아가는 게 더 땡큐겠죠? DY. 이게 DY가 최근에 뭐 때문에 상승했었지? 뭐 계열사 자율주행 핵심 센서 클리닝. 네, 얘도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돌대방 센서 클리닝. 요거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바람 불면 좀 충분히 날아갈 수 있겠네요. 센서 클리닝 자율주행 쪽으로 세계 최초 주율주행 자율주행이겠죠. 적용의 강세. 이러면 얘는 이제 재료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세계 최초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들은 뭐 이제 레벨 3, 4 이상의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DY.
이게 싸이 관련주 아니었나? 뭐 어쨌든 DY 나쁘지 않네요.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한국전자홀딩스도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매매했었던 종목 같은데, 한국전자홀딩스 저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나쁘지 않네요. 자, 요거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역대급 거래량 터지고, 얘네가 어때요? 얘네가 지금 얘 다 잡아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요런 종목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종목들 밑으로 눌릴 때 잡아가는 게 좋아요. 보이시죠? 딱 보이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몇 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기었는데, 사실 뭐 거의 10년 이상 주가가 이렇게 기었죠, 그죠? 올라갈 것 같다가 빠지고, 올라갈 것 같다가 빠지고, 점점 이렇게 빠졌는데,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앞에 물량 다 지금 잡아준 거다, 소화해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눌림 줄 때 잡아가면 상당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시세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죠? 시세 분출이 안 됐죠. 주가 상승이 이런 매직 구간들에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라서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은 저도 몰라요. 아시겠죠? 동진 세미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가 차트 보실 때 큰 움직임으로 봐라, 큰 그림 먼저 보고 이제 작은 그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동진 세미캠 이런 거는 얘네도 반도체 관련으로서의 움직임인데,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잘 안 하죠. 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총이 크고 코스닥 150에는 좀 비중도 큰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은 단타적인 움직임으로는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생각도 안 돼요. 얘네들은 하루에 움직여봤자 뭐 크게 움직이는 게 10%인데 뭐 평소에 뭐 2%, 3%, 뭐 5%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단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로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시가총액이 얘네는 1조 9천억이네요.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보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죠. 뭐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막 LG전자 상한가 가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재료 호재에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죠. 오늘은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본인의 포지션별로 이제 갖춰야 되는 마인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예, 저도 그렇게 시장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은 자리를 잡고 이제 매매도 잘 하고 뭐 나름의 뭐 갖춰놓은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깨먹고 시간 투자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본인이 시장에 대해야 되는 마인드를 먼저 이제 확립이 안 됐다면 그거 먼저 잡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뭐 무작정 그냥 종목, 제가 사인 드리는 종목에 따라서 그냥 매수 매도만 하실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좀 자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무너지거든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뭐 여기 리딩 받고 여기 리딩 받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서 리딩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 오신 거 공부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이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혼자 뭐 떠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 맞나? 네, 내일 금요일이네요. 자, 내일 금요일이면 또 약속의 금요일이겠죠. 오전장만 단타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오후는 뭐 종목 추천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금요일은 항상 그랬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